바다의 여정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태양. 태양의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만 도, 표면의 온도도 섭씨 6000도 정도가 된다. 태양은 적도의 바닷물을 섭씨 30도까지 끌어올린다. 따뜻한 적도의 바닷물은 심해의 차가운 물과 뒤섞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람은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바람의 마찰력으로 수면의 바닷물이 흘러가고, 기울어져 자전하는 지구는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영향을 미친다.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 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해류를 따라 거대한 먹이 사슬이 함께 움직인다. 어부들은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길목을 잘 지키면 바다의 풍요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여기 이제 고기가 여기 있다가 또 흑산으로도 올라가고, 이제 추자 쪽으로 해서 또 흑산으로도 올라가고. 수많은 생명을 품은 채 지구 곳곳으로 흘러가는 해류. 해류를 따라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다.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겐 꼭 필요한 에너지다. 지구 생명체 그 누구도 태양의 빛과 열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여기 누구보다 햇빛 한 줄기가 간절한 바다 생물이 있다. 적도에서 멀지 않은 팔라우 공화국. 팔라우 섬에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닷물이 갇혀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해파리들은 독침이 없다. 오랫동안 격리되어 천적 없이 살다 보니 공격 촉수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먹이 사냥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사는 방법은 놀랍다. 먹이를 사냥하는 대신 종일 햇빛을 따라다닌다. Jellyfish, they provide their own food through the algae inside them by the sunlight. So they come up to the sunlight to use the sunlight to provide their food. 해파리는 햇빛을 받으며 몸의 미세조류를 키우는 것인데, 몸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셈이다. 해류가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극지방으로 향해 가는 길목. 해류는 팔라우 340여 개 섬과 좁은 협곡을 거치며 흐른다. 해류의 온기를 따라 이동하던 어류 중 일부는 협곡에 흘러들어 털을 잡는다. 햇빛이 잘 드는 협곡. 바닷물이 부딪히며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곳은 물고기들이 쉬기에는 그만이다. 어릴 땐 플랑크톤을 먹는 참치도 이곳을 찾았다.
좀 더 자라면 아기가 젖을 떼듯 다른 물고기를 먹을 것이다. 참치는 입을 열고 유영하며 산소를 넣는데 일생 동안 1억 킬로미터가 넘는 수역을 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류를 따라가던 참치는 멀리 가지 못하고 순환을 맞는다. 바닷속 최고 사냥꾼인 참치지만 미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덫에 걸리고 말았다. 참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단번에 기절시켜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힘이 센 참치가 당기는 힘에 어부가 바다에 빠지기도 한다. 오늘은 어부의 승리다. 더 많은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적도 근처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밤낮 없이 일주일을 달려가야 하는 먼 거리다. 낚시에 필요한 돌은 물론 엄청난 기름과 식량까지 실어야 한다. 작은 배들은 갈 엄두도 못 내는 먼 거리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선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다. 참치를 유인해줄 오징어 먹물이다. 선원들 머릿속엔 오직 참치와 가족 생각뿐이다. Kung na ako'y kwarta, ang una dyan akong buhaton, bayaran ako mga utang. Kung may sobra, savings, pang grocery, kamalit og bugas, para sa kaugmaon sa ato ang mga kabataan. Kaya mga kabataan naman ato mo atong pag-asa. Kaya eskwela pa sila, pero kita wala naman. Ang ato ang maningkamot na lang ta para sa ato ang mga anak, mga kabataan na to. 항해 닷새째. 참치잡이는 시작도 못했는데 선원들이 지쳐간다. 꼬박 일주일이 걸려 배는 적도 부근에 다다랐다.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 접어든 것이다. 그날 밤 뭔가 미끼를 물었다. 출항 후 첫 낚시. 길이 2m는 좋게 돼 보이는 상어다. 거센 저항을 하며 잡히지 않는 상어. 어부들이 가진 도구가 총동원되지만 쉽지 않다. 가스로 밧줄을 묶는 데 성공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던 상어는 20분이 지나서야 지친 듯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서도 상어에겐 아직 힘이 남아있다. 선어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상어만큼이나 생존이 간절한 어부들이 첫 수확물을 얻었다.
먼저 꼬리와 지느러미가 잘려진다. 최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의 지느러미는 킬로그램당 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다. 지느러미 가격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상어의 몸통은 선원들의 식량이 된다. Bang lagi đâu? 다음 날 배 곳곳에 상어가 빨래처럼 널렸다. 잘 말려진 상어 고기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조업 기간 동안 선원들의 허기를 달래줄 것이다. 항해를 이어가던 배가 적도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부표를 찾았다. 빠야오라 불리는 부표다. 이곳은 수심 1000m가 넘는 곳이다. 빠야오 줄은 바닷속에 콘크리트나 무거운 돌을 가라앉혀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 망망대해에서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이제 참치잡이 준비는 끝났다. 꼬박 일주일을 달려온 적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투명하게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물고기 떼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이 어민들이 말하는 황금어장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사냥이다. 참치를 잡기 위해 앞다투어 나가는 배들. 가장 먼저 낚싯줄을 내린 배에서 벌써 참치 한 마리를 잡았다. 이 정도 크기의 참치를 기절시키는 것은 어부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젊은 어부는 마음이 급하다. 작은 참치는 큰 것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된다. 잘라낸 참치를 바늘에 끼우고 돌에 매단다. 그리고 비장의 미끼, 오징어 먹물을 더한다. 오징어 먹물이 바다에 퍼지면서 참치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할 것이다. 수심 90m 아래로 내려가면 돌은 빠져나가고 미끼만 남아 참치를 기다린다. 다시 부표가 흔들린다. 낚싯줄을 당기는 힘을 보니 이번엔 꽤 큰 놈이다. 참치의 힘을 이기지 못해 배가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 어부는 숨마저 죽이고 잔뜩 긴장한다. 어이쿠, 빗 맞고 말았다. 놀란 참치가 사력을 다해 도망간다. 이럴 땐
성질 급한 참치가 제 체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힘이 빠진 참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정확히 가격당한 참치가 이번에는 맥을 못 춘다. 기세 좋던 참치는 드디어 어부의 차지가 됐다. 노란빛 지느러미를 반짝이는 황다랑어, 접전 끝에 얻은 굵직한 첫 수확이다. 이것저것에서 미끼를 매단 부표가 흔들린다. Sabay. Big, small. Big. 조업의 첫날부터 분주한 어부들. 이번 조업은 느낌이 좋다. Pagka alas 10 saka tulog, pagka alas 2 naog na pod. Para diskarte na pod og pamaon. Para pagkabuntag naay daghang mga latak-latak, daghang pong barilis makuha kung naay mukaon, pero wa po'y mukaon, wala pod. Kay mo gitawag nga panagat, usahay naa, usahay wa. Una nga pigado kayo kung di yo ka maningkamot sa laod, maningkamot yun ta. (35kg) 정도 되는 참치 한 마리의 가격은 우리 돈 30만 원 정도. 그러나 선원들은 배의 기름값과 식사비, 낚시도구 값을 제하고 나면 참치 한 마리당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받을 뿐이다. 그나마 한 달이 넘는 조업 기간 동안 돈이 될 만한 참치를 2~3마리밖에 잡지 못하는 어부도 있다. 승전보를 날리며 배가 모선으로 돌아온다. (20여) 척의 배가 부지런히 참치를 잡아 나르는 동안 모선도 분주해진다. 오늘 하루 선원들이 잡은 참치는 모두 40마리. 좋은 성과다. 28 kilos. How many kilo? 39 kilos. 무게를 재고 나면 누가 잡은 것인지 표시하는 꼬리표부터 단다. 성과가 좋지 않은 어부는 다음 항해 때 배를 탈 수도 없다. 다음은 목욕 시간.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치의 위장까지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얼음 창고에 넣고 입구를 막아 놓으면 돌아갈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적도의 기온은 섭씨 40도를 웃돈다. 피할 곳 없는 망망대해에서 햇빛은 고통에 가깝다. 구름이 몰려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적도의 열기가 계속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빛을 견디기 힘들어질 때쯤 하루 한두 번씩 쏟아지는 장대비. 참치잡이를 하던 선원들이 하나둘 모선으로 돌아온다. 태양 아래서 사투를 벌여온 선원들이 오랜만에 포식을 한다.
특히 상어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은 음식은 잔뜩 허기진 선원들에겐 더 바랄 것 없는 만찬이다. 만찬 후에 휴식 시간. 한 선원이 몸을 흔들기 시작한다. 참치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아서 잡히지 않는 날이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춤을 춘다. 다시 작은 배가 모선에 실린다. 한시도 멈추질 않고 이동하는 참치를 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해류를 따라가는 참치와 그 참치를 뒤쫓는 어부들. 생존을 위해 어부들도 그렇게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 따뜻한 해류는 필리핀 7천여 개의 섬과 협곡을 거치며 북쪽으로 계속 이동한다. 협곡을 거치며 속도가 더 빨라지는 해류. 해류를 타고 협곡에 흘러들었던 수중생물들은 다시 해류의 거친 물살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수면 위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섬도 해류에게는 큰 장애물이다. 심해를 흐르던 바닷물은 거대한 산이나 다름없는 섬을 만나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다. 햇빛을 받은 바닷물에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섬 주변엔 물고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든다. 정어리 떼가 군무를 추는 것은 어딘가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신호다. 포식자들을 피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어리 떼. 이 환상적인 장관은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강렬한 몸부림이다. 포식자의 정체는 몸 길이 70cm 정도 되는 자이언트 트레발리다. 몇 번의 사냥으로 배를 채운 포식자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평화가 찾아든다. 바닷속 거대한 생명의 숲. 기막히게 알아챈 사람들이 다시 낚싯줄을 들이운다. 그런데 그물로 잡으면 간단한 일을 왜 한 마리씩 낚시로 잡는 걸까? Hindi pwede ang pan singit kay bawal sa gobyerno. Dokument ka. Okay? 50. 50 peso. Yeah, only one. Today only one. Yeah. 풍요를 이어가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밤이 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물고기들에겐 포식의 기회다.
해수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이를 새우나 물고기가 먹으며 먹이 사슬이 이어진다. 먹이가 풍성한 보홀 해협은 고래상어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섬 사이를 오가던 고래상어들이 부쩍 줄어들었다. 무슨 일일까? 세부섬 남쪽 끝 오슬롭의 작은 어촌 마을 타나완. 몸길이 5m가 넘는 거대한 고래상어가 사람들 가까이에서 유영을 한다.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고래상어는 대곁을 떠나지 않는다. 배에서 주는 새우를 받아먹기 위해서다. Every whale shark goes 20 kilos. 20 kilo. Yeah. 이빨이 3mm밖에 되지 않는 고래상어는 바닷물을 들이킬 때 휩쓸려 들어오는 새우와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는다. 애완동물이라도 된 듯 먹이를 주는 사람 곁에서 떠나질 않는 고래상어. 몸 길이가 18m까지 자라는 고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중 덩치가 가장 크지만 성격은 온순하다. (5 년) 전 마을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장난삼아 먹이를 주었는데 지금은 수가 늘어 10마리 정도가 계속 앞바다에 머물게 됐다.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마을에는 하루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Sometimes the whale shark just comes up next to you because he's trying to get somewhere, and so he and you. It was amazing. I feel very lucky, grateful. 마을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돈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배를 태워준다. 처음에는 서로 사람들이 나뉘어 경쟁도 했지만 지금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큰 수입을 올린다. 마을에 마구 생겼던 식당과 상가들도 하나둘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작은 어촌이었던 오슬롭은 고급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선 관광지가 됐다. 해류가 품고 온 생명체가 섬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다. 적도 근처에서 시작된 해류는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보다 큰 해류로 합류하며 북상한다. 바로 쿠로시오 해류다. 태평양에는 4개의 큰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중 한반도로 향하는 것이 쿠로시오 해류다.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까지 따뜻한 바닷물을 전하는 쿠로시오 해류. 해류를 따라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리 바다로 흘러온다. 적도 근처에서 시작해 2,000km를 넘게 흘러 제주에 다다른 해류.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물고기들이 올라온다. 따뜻한 바다가 고향인 파랑돔과 범돔도 제주 바다에 도착했다. 바닷속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멸치대를 따라온 방어들이 탐색전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공격이 이어졌다. 쫓고 쫓기는 상황도 잠시, 배를 채운 방어들은 곧 사라졌다. 뒤이어 이번에는 삼치대가 등장했다. 삼치는 따뜻한 해류를 따라 멀리 서해로 이동할 것이다. 대형 어선들은 늘 해류의 길목을 찾아다닌다. 해류의 흐름을 알면 물고기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지나간 게 저거 너구리예요. 저 타기에 지금 저 지나간 게. 아, 이렇게 점점 있는 거야? 네, 저 너구리하고. 어군 탐지기를 보며 배는 고깃대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거기가 이제 흩어져가지고 저 분산됐습니다. 지금 탐색 중이죠, 탐색 중. 이거 놔라. 고등어 잡이 준비가 한창인 어부들. 그런데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이 직업같이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은 몇 살까지입니까? 우리 한 80살까지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힘든 뱃일을 하려는 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그래도 뱃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다. 안 해본 고등어 요리가 없는 주방장이 단연 최고로 꼽는 건 싱싱한 고등어의 껍질 아래 쫄깃한 살만 뜬 고등어 회다. 아주 신선하지 않으면 비린맛 때문에 회로 먹을 수 없다는 고등어. 막 잡아 올린 고등어 살을 갖은 채소와 함께 초고추장에 싹싹 비빈다. 고등어 잡이 배 위에서만 허락된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다. 밤이 되고 흩어졌던 고등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등불을 담배가 불을 밝힌다. 모든 선원이 갑판 위에서 대기한다. 정확한 순간을 놓치면 고등어떼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두 숨을 죽이고 지시를 기다린다. 드디어 때가 됐다. 지름 1.5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고등어떼가 흩어지기 전에 빙 둘러쳐야 한다. 기다릴 새 없이 바로 그물을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내려갔던 것과 달리 그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 좋은 징조다. 고등어떼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고등어떼를 제대로 포착한 것이다. 저 멀리 태평양 너른 바다를 누벼온 고등어들이 거친 바다에 눈부신 생명력을 과시한다. 굵고 튼실한 고등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바로 퍼담아야만 고등어 맛이 변하지 않는다.
놀란 고등어들은 지쳐 죽을 때까지 뛰는 걸 결코 멈추질 않는다. 그러나 단체로 튀어오르던 비상의 꿈도 잠시 모두 얼음 창고로 직행한다. 오늘 싱싱하게 잡은 고등어는 내일이면 전국 곳곳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풍이다. 해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대부분 해류를 따라 북상한다. 따뜻한 해류는 태풍의 세력을 키우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바탕 태풍이 물러가고 이른 아침부터 정치만 그물을 들어올리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물이 당겨지질 않는다. 잘 올라오지 않는 그물, 웬일일까? 바닷속에는 불청객이 대거 몰려왔다. 태풍과 해류에 밀려온 노무라 입깃 해파리 떼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양이다. 조업은 둘째치고 이 많은 해파리를 처치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거북이도 꼼짝없이 갇혔다. 해파리는 거북이가 좋아하는 먹이. 하지만 해파리 떼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10여 분 만에 거북이는 무사히 그물을 빠져나갔다. 무게가 40kg이 넘는 해파리는 독이 강해서 손으로 들어올릴 수도 없다. 방법은 그물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 어민들은 고기잡이 대신 해파리와 힘겨운 씨름을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쟁이다. 글쎄요, 가을철 추석 지나고 가을철 좀 돼야 해파리가 많이 오죠. 목숨을 부지한 녀석들은 해류를 타고 더 멀리 흘러갈 것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건져 올린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들 뿐이다. 지금 이런 삼치가 여전히 삼치가 많이 들 텐데요. 해파리 때문에 많이 안 오잖아요.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안 되는 현실에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간다. 하지만 이맘때 해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살이 강한 이곳은 돈이 되는 해파리가 밀려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흐르는 물살을 향해 그물을 벌려놓으면 채 10분도 안 돼 묵직하게 해파리가 걸려든다.
기계가 아니면 감당하기도 힘든 작업이다. 진보라색의 기수 식용 해파리는 황해와 중국해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이맘때 해류를 타고 이곳 강화도 해역으로 흘러든다. 이런 건 한 13kg 나가. 이거. 내장 아니야, 이게 내장. 이거. 특히 이 해파리는 고혈압이나 기관지염에 좋아 귀한 약재나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는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8월) 한 달 바짝이라면 가구당 돈 1,000만 원쯤은 벌 수 있어 이곳 어민들에게는 해파리가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10월의) 동해 바다. 북쪽에서 차가운 해류가 내려오는 시기다. 찬 해류는 바닷속 환경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말미잘도 수온이 내려가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들의 떼죽음이다. 그동안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해파리들은 차가운 수온 앞에서 모두 맥없이 기력을 잃었다. (1년) 내내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동해 바다와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수온이 내려가자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열대성 어종들이 그물 가득 걸려들었다. 얕은 바다에 정치망을 쳐두고 매일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부들. 그런데 오늘은 그물에 뭔가 큰 놈이 들어왔다. 삼치. 1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삼치다. 어? 아, 이게 멜때가 장난 아니다, 이거. 그물이 올라오면서 작은 멸치는 빠져나가고 그물 안에는 잔뜩 살이 오른 정갱이와 고등어가 가득하다.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건져내는 어부들. 감나가는 녀석들이 우선 선택을 받는다. 배의 가장 큰 창고를 차지하는 건 정갱이다. 뜰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퍼올리기를 수차례. 기분 좋은 수확이다. 특히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왕성한 6월에서 9월, 바다는 풍년이다. 이때 어민들은 하루에 2번씩 그물을 들어올리며 풍성한 계절을 보낸다. 지구 생명체의 8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 바닷속 해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치 우리 몸을 도는 혈액처럼 쉴 새 없이 전 지구를 순환하며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해류는 살아있는 지구의 뜨거운 동맥이다. 오늘처럼 이런 날이 있나? 1년에 한 번인데. 올해 최고 많이. 이건 한 12kg 정도. 한 12만원. 내일은 많이 잡으면 그 스트레스 확 풀리고 막 이런 재미로 또 배다닌다.